환영합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 한 숟갈과 함께 부드럽게 익힌 반찬을 집어드실 때 혹시 가지 반찬이 자주 올라오시나요? 보랏빛 빛깔이 식욕을 도두고기름에 살짝 볶아낸 향은 고소하면서도 입안에 오래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하면 건강에 좋은 채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화가 잘 되고 기름을 덜 먹으면 칼로리도 낮다는 이유로 매일 식탁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보랏빛 채소가 반드시 좋은 친구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진료실에서 60세 이후의 어르신들이 혈압도 잡고 당뇨도 예방하려고 매일 가지를 먹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신장 수치가 높아지거나 밤에 자주 깨는 불면 증세가 심해진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가지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이 노화된 몸에서는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지가 가진 장점도 분명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줄이며 젊은 세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같은 성분이 노인의 몸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하거나 신장이 약해진 경우 안토시아닌과 가지 속 알칼로이드가 혈당을 출렁이게 하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연구에서는 가지가 혈당 조절에 유익하다는 결과도 있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오히려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즉 학문적으로도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제가 만난 72세 여성 환자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가지 반찬을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얼굴빛이 좋아지고 소화가 편해졌다며 좋아하셨지만 몇 달 뒤부터는 무릎 관절 통증과 피부 트러블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찾다 보니 신장 기능이 약해져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 성분이 추가적인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건강식품이라는 이름 아래 무심코 매일 먹던 습관이 되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나는 그냥 채소를 먹었을 뿐인데 왜 문제가 생기지?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노년기 식단의 함정입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가 없던 식품이 나이가 들면 오히려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화된 간과 신장은 예전처럼 모든 성분을 해독하거나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음식은 양보다 질이고 무엇보다 내 몸의 변화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 혹시 오늘도 가지 반찬을 드셨다면 지금부터는 이 채소가 여러분의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가지의 장점과 숨겨진 위험 그리고 어떻게 조절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가 왜 노년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채소 가운데 가지는 특히 시니어 세대의 식탁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색감이 눈길을 끌기 때문입니다. 보랏빛 껍질은 건강해 보이고 식욕을 돋우는 시각적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조리법이 다양의 집밥 반찬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기름에 볶아도 맛있고 국이나 찜에 넣어도 부드럽게 잘 어울리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지를 칼로리가 낮아 부담 없는 채소라고 믿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노인분들이 특히 가지를 선택할까요? 한 가지 이유는 씹기 편하다는 점입니다. 가지는 조리하면 식감이 무척 부드러워져 치아가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먹기 좋습니다. 또 소화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위장이 예민하거나 소화력이 약해진 분들이 선호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남성 환자분은 고기보다는 가지 반찬이 편해서 매일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가지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된다는 점은 맞지만 그 안에 포함된 알칼로이드 성분은 노화된 장기에는 의외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순하고 온화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강한 기질을 가진 것처럼 가지도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한 채소입니다. 흥미롭게도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나 지중해 지역에서는 오랜 전통 음식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동아시아 전통 의학에서는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 해롭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 말이 옳을까요? 이처럼 가지를 둘러싼 학문적 의견은 아직도 분분합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나는 채소를 먹는데 왜 자꾸 피곤할까?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가지를 즐겨 먹다가 오히려 몸이 무겁고 밤에 다리에 쥐가 잘 난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영양 부족이나 수분 부족으로 생각했지만 식단을 바꿔 가지 섭취를 줄이자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가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기 좋고 먹기 편하고 건강에 좋을 거라는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이 때로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채소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곧 이어서 가지가 분명히 가진 장점, 특히 혈관과 세포를 지키는 항산화 성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점도 있다면서 왜 나쁘다고 할까? 라는 의문이 풀릴 차례입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으로 당신의 건강이 매일 변화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건강관리 비법을 업데이트하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1번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가지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보랏빛 색소는 가지 껍질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가 가지를 먹을 때 건강하다는 느낌을 주는 대표적인 근거가 되지요. 안토시아닌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이나 중년층에서는 이 효과가 두드러져 혈압 조절이나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는 임상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노인에게는 반드시 이롭지 않을까? 바로 몸의 대사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동시에간과 신장을 통해 분해되고 배설되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간, 해독 효율과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오히려 이 성분이 몸에 쌓이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가 깨끗한 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진료 중에 가지를 꾸준히 드신 75세 남성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혈압 조절 목적으로 가지를 거의 매일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검진에서 간 수치가 오르고 신장 수치도 불안정하게 나왔습니다. 다른 생활 습관 변화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원인을 추적했더니 가지 섭취가 간과 신장의 부담을 키웠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물론 반대되는 연구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가지의 안토시아닌이 혈관 염증을 줄여 노년기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노인에서 지나친 항산화 섭취는 오히려 세포 내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즉 현재로서는 별표 적당히 섭취할 때 이롭다 별표 파기는 것이 가장 균형 잡힌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던 음식이 어느 순간부터는 속을 더부룩하게 하거나 수면을 방해하는 느낌을 준 적 말입니다. 그럴 때는 내 몸이 바뀌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산화라는 이름 뒤에 숨은 부담을 알아차리고 몸의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가지를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성분 흡수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껍질째 구워 먹으면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높아지지만 기름에 튀기면 칼로리가 급격히 올라가고 산화된 기름 성분이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조리법까지 고려해야 가지의 이로운 점을 살리고 해로운 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지의 항산화 성분은 분명 좋은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가 누구에게는 보호막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년기 가지 섭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지가 당뇨 환자와 혈당 관리에 어떤 함정을 숨기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채소가 오히려 혈당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 조금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가지가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가지 속 식이섬유와 안토시아닌은 혈당 상승을 어느 정도 완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에게 가지가 좋은 보조식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일 그리고 많이 먹을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민감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혈당이 더 크게 출렁이게 됩니다. 이때 가지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의외로 혈당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지 속에 들어있는 별표 소라닌,
솔로나인, 별표별표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신진대사가 둔해진 노년층에게는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69세 남성 환자분은 가지가 당뇨에 좋다는 말을 믿고 매일 가지볶음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혈당 일지에는 식후마다 예상보다 훨씬 큰 폭의 혈당 상승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약을 늘려야 하나 고민하던 중식단에서 가지 섭취를 줄였더니 혈당 곡선이 한결 안정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문적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가지의 섬유질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은 소라닌의 대사방해 작용이 노인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모든 음식은 양과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갑자기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럴 때는 단순히 컨디션이 나쁜 게 아니라 음식 속 성분이 혈당을 출렁이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지 역시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가지의 혈당 관련 함정은 특히 약을 복용하는 노인에게 더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혈당 강화제를 쓰는 환자가 가지를 많이 먹으면 약효가 지나치게 강해져 저혈당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혈당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따라서 채소니까 괜찮다는 생각보다는 채소도 약처럼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먹고 있는 가지가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이미 혈당 관리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매일 먹는 습관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지가 관절과 통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쑤신다면 가지와의 관계를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쑤시고 손가락 관절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저는 매일 만나게 됩니다. 흔히들 나이 탓, 관절의 노화 탓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식습관이 통증을 악화시키는 숨은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 속에는 앞서 말씀드린 별표 소라닌, 솔라닌, 별표이라는 알칼로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식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독성 물질입니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 민감한 분들에게는 관절통과 염증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해독 능력이 좋아 크게 문제가 없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간과 신장의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소라닌이 관절이 붓고 아픈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4세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물리치료와 약을 병행하고 계셨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날은 통증이 더 심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면밀히 살펴보니 그날따라 가지 반찬을 많이 드셨던 겁니다. 일주일간 가지를 식단에서 빼자 놀랍게도 관절 부종이 줄고 통증도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가지의 안토시아닌이 오히려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소라닌에 민감한 집단에서는 반대로 관절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학문적으로도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의 신호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가지를 먹고 난 뒤 관절이 더 무겁고 쑤신다면 단순히 날씨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식단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무릎이나 손가락 같은 작은 관절이 잘 붙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 오는 날도 아닌데 무릎이 괜히 욱신거린다. 그럴 때 바로 전날 먹었던 반찬을 떠올려 보세요. 가지가 식탁에 자주 오르지 않았습니까? 음식과 통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조리 방식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가지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더 농축되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삶거나 찌면 함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법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관절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지는 일부에게는 염증 완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는 통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직접 몸의 반응을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지가 신장 기능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건강에서 신장은 특히 취약한 장기이기에 반드시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가장 먼저 약해지는 장기 중 하나가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아서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피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 기능이 점차 떨어지면서 작은 부담도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가지는 바로 이 신장에 예상치 못한 압박을 줄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가지를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성분은 칼륨과 소라닌입니다. 가지는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라서 신장 기능이 건강할 때는 혈압을 낮추고 순환을 돕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칼륨이 몸속에 쌓여 고칼륨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진료 중 만났던 71세 남성 환자분은 신장 수치가 경계 수준이었는데 매일 가지 요리를 드셨습니다. 본인은 혈압에 좋다고 믿고 있었지만 몇 달 뒤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약을 조절하고 가지 섭취를 줄인 후에야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지의 알칼로이드 성분은 신장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작은 자극도 큰 손상이 되기 쉽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가지가 혈관을 보호해 신장질환 진행을 늦춘다고 보고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신장질환 환자에게 가지 섭취가 전해질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혈압에 좋다고 믿고 특정 음식을 계속 먹었는데 오히려 병원에서 신장 수치가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말입니다. 많은 경우 음식 선택이 의도치 않게 신장에 무리를 준 결과일 수 있습니다. 가지 역시 그런 양날의 검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가지를 기름에 조리할 경우 신장이 처리해야 할 산화된 지방 성분이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면 이중 부담이 되는 셈이지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신장이 건강하다면 적당한 가지 섭취는 괜찮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검진에서 수치가 경계에 있다면 매일 먹는 습관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은 의사와 상의 없이 가지를 꾸준히 드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지가 간 건강과 관련해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장과 함께 노인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기 바로 간입니다. 간은 몸의 화학 공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장기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의 성분을 해독하고 영양소를 가공해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일을 맡고 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간의 해독 능력은 점차 떨어집니다. 문제는 가지 속에 들어있는 몇몇 성분들이 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별표 클로로겐산, 클로로제닉 애시드, 별표입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유명하지만 간에서 분해와 대사를 거쳐야만 제대로 배출됩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60세 이후 간 효소 활동이 둔해지면 오히려 이 성분이 간세포 내에 쌓여 피로감을 높이고 간 기능 수치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8세 남성 환자분은 꾸준히 가지를 드시면서 몸이 가볍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건강검진에서 별표간 수치, AST, ALT, 별표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특별히 술을 많이 드신 것도 아니었고 다른 약을 복용한 것도 없었습니다. 식습관을 점검해보니 가지 반찬이 거의 매일 식탁에 올랐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섭취를 줄이자 수치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가지를 간에 해롭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오히려 가지 속 안토시아닌이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세포 손상을 줄인다고 보고합니다. 또 어떤 연구에서는 가지 추출물이 동물 실험에서 간 보호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와 간 건강의 관계는 아직도 학문적으로 논쟁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노인의 간은 젊을 때와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성분이라도 간 해독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좋다는 말만 믿고 무조건 따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과식하지 않았는데도 이유 없이 쉽게 피곤하고 검진 때 간 수치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그럴 때는 혹시 매일 반복해서 먹는 음식이 간에 무리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가지의 보랏빛은 건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인의 간에게는 과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먹는 습관을 조금만 줄이고 간이 회복할 여유를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지가 수면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불면증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수면입니다. 밤에 몇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간다 깊이 잠들지 못해 아침에 피곤하다 라는 말씀을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듣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지가 이런 수면 문제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지에는 소량이지만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천연 방어 물질인데 일부 사람들에게는 신경계를 자극하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섬세해져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가지를 매일 먹으면 잠들기 어려움 잦은 각성 얕은 수면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여성 환자분은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고 새벽마다 깼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본 결과거에 매일 저녁 반찬으로 가지볶음을 드셨습니다. 실험 삼아 가지 섭취를 줄여보도록 권했더니 몇 주 뒤부터는 수면제가 동일해도 잠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깊은 잠의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가지 속 안토시아닌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해 오히려 숙면을 돕는다는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지의 알칼로이드 성분이 일부 민감한 사람들의 뇌신경을 흥분시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경고합니다. 즉약면성이 있는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 없이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느낌. 그럴 때는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저녁 식탁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가지 반찬이 습관적으로 올라오지 않았는지요.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가지는 별표, 콜린, 별표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일부 사람에게는 꿈을 더 생생하게 만들고 각성을 자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뇌과학적으로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들이 가지 요리를 먹은 날은 유난히 꿈이 많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지가 불면의 원인이 될 수도 반대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면에 문제가 있다면 단순히 약에만 의존하기보다 내가 먹는 식품 하나하나가 수면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지가 피부 건강에 어떤 역효과를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산화 식품이니 피부에도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의외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늘어나며 검버섯이나 색소 침착이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무엇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질까를 고민하시지요. 가지는 보랏빛 껍질 덕분에 항산화 식품으로 불리며 피부에도 좋을 거라고 흔히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지 속 안토시아닌과 클로로겐산은 활성산소를 줄여 피부세포 손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가지 추출물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를 완화한다는 긍정적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나침입니다. 매일 과다하게 가지를 섭취하면 오히려 항산화 균형이 깨지면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반응 심지어는 검버섯이 더 눈에 띄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7세 여성 환자분은 피부를 위해 가지를 챙겨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얼굴에 잔여물처럼 검은 반점이 늘고 피부 가려움이 심해졌습니다. 식습관을 점검하니 거에 매일 가지 반찬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섭취를 줄이자 피부 증상이 차츰 호전되었습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학자들은 가지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 미백 효과와 주름 개선에 기여한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노인의 면역 체계가 약해진 상황에서 과도한 항산화제 섭취는 오히려 면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즉절문 피부에는 이로울 수 있으나 노인의 피부에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새로운 화장품을 쓰지 않았는데도 피부가 갑자기 가렵거나 기미 검버섯이 부쩍 늘어난 경우 말입니다.
단순히 햇볕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식습관이 피부 건강에 의외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가지 조리 방식입니다. 기름에 튀긴 가지 요리는 산화된 지방과 함께 섭취하게 되는 데에는 피부 염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찌거나 구운 가지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그래도 과량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지는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 매일 섭취하면 오히려 피부 노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결국 적당히 그리고 내 몸의 반응을 살펴가며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가지 대신 노인 건강에 더 적합한 대체 채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이 섹션 10의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가지의 여러 장단점을 살펴보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다행히도 가지 대신 노인에게 더 안전하고 오히려 수명을 지키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 설포라페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노화된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어 가지와 달리 간에 부담을 덜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브로콜리를 자주 먹는 사람들의 간 수치가 더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박입니다. 호박은 소화가 잘 되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시력과 면역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가지처럼 알칼로이드 성분이 적어 관절통이나 신장 부담을 덜 일으킵니다. 제가 만난 72세 여성 환자분은 가지 반찬을 호박 반찬으로 바꾼 후 관절 부종이 현저히 줄어든 경험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혈액순환과 근육 기능을 돕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시금치에 옥살산이 많아 결석을 유발한다는 우려를 하시지만 적정량을 조리해 섭취하면 오히려 혈관 건강과 뇌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대체 채소들은 가지와 마찬가지로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지만 노년기에 더 균형 잡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가지는 강한 성분으로 인해 어떤 분들에게는 독처럼 작용할 수 있지만 브로콜리, 호박시금치 같은 채소는 보다 완만하고 부드럽게 몸에 작용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나는 가지 대신 무엇을 오늘 저녁에 먹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순간부터 식탁은 다시 희망적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식단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과 조절의 지혜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지를 완전히 끊는 것이 불편하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섭취하고 나머지 날에는 브로콜리나 호박 같은 채소를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지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음식이 아니라 다양하고 균형 잡힌 채소 식단이라는 점입니다. 가지를 줄이고 대체 채소를 늘리는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는 신장과 간혈당 관절 모두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이런 작은 식단 변화가 어떻게 수명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감정적으로 어떤 힘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지의 이로운 점과 위험한 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작은 식단의 변화가 노년의 수명을 10년 더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먹는 반찬 하나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무너뜨리는 약점이 되기도 하지요. 제가 78세 남성 환자분과 나눈 대화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이 나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냥 먹던 대로 먹을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건강검진에서 신장기능 수치가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인을 추적하자 매일 빠짐없이 가지 반찬을 드셨던 습관이 드러났습니다. 식단을 바꾼 뒤 다시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몰라서 했던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네요. 우리는 흔히 건강을 지키는 것이 거창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주 소소한 습관에서 출발합니다. 가지 대신 호박을 선택하는 것일 주일에 7번 먹던 가지를 2번으로 줄이는 것 혹은 식탁에서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함께 올리는 것. 이런 작은 선택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 내 몸에 맞는 걸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는 순간 이미 건강관리의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음식을 무심코 삼키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읽고 반응하는 지혜. 그것이 노년 건강의 진정한 비밀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항산화 효과와 혈관 보호를 강조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신장과 간에 주는 부담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논쟁과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나이 든 몸은 젊을 때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가지를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매일 반복해서 먹는 습관이 과연 내 몸에 맞는지 신중하게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지를 줄이고 다른 채소를 곁들이는 작은 선택이 결국은 여러분의 수명에 10년의 여유를 더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를 둘러싼 이야기를 정리하며 오늘의 메시지를 희망적인 에너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지라는 채소를 통해 노년기의 식탁에 숨어있는 기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보랏빛이 아름다운 채소이지만 매일 먹는 습관은 신장과 간에 부담을 주고 혈당과 관절에도 의외의 함정을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적절히 섭취하고 다른 채소와 균형을 맞추면 충분히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무심코 매일 올리던 가지 반찬을 오늘은 호박이나 브로콜리로 바꾸는 것, 저녁 식탁에 한두 번씩만 가지를 올리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 내년 건강검진에서 놀라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 80세 여성 환자분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이제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지를 줄이고 나니 밤에 덜 깨고 아침에 훨씬 개운해요. 이렇게 간단한 변화가 제 인생을 바꿀 줄 몰랐습니다. 그분의 웃음을 보며 저 역시 배웠습니다. 건강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녁 식탁 위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뭘 바꿀 수 있을까 이 나이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한 끼의 변화가 내일을 바꾸고 내년을 바꾸고 결국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조절이 쌓여 몸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가지를 무조건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살피고 필요한 만큼만 조절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수명은 길어지고 삶의 질은 더 나아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식탁의 변화를 이끌고 결국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